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통방통 점튜브입니다. 오늘은 주역의 대표적인 길괴 중에 하나인 화천대유, 이 화천대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화천대유는 그 천화동인과 함께 그 대장동 사건으로 지금 한창 그 수사도 받고 있고 구속도 됐습니다. 엊그제 그 특검했던 중에 한 분이. 그래서 그 명칭을 지은 사람도 상당히 주역의 조예가 깊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역점에 있어서 이 얼마나 바르냐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점을 해야지, 반역을 일으키려고 점을 치면서 이게 좋다 말하자면 이 점괘 좋은 점괘다 그러면 그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 화천대유는 이 천, 대유 크게 가진다 그래서 그 뜻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좋은 의미입니다. 얼마나 크게 가지냐, 가질 수 있을 만큼 크게 가지는 거죠. 화가 하늘에 떠 있어서 세상을 비추고 있는 그런 아주 찬란한 상황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남쪽이고 또 주역점을 쳐서 이게 이제 서북인데 이 서북 쪽과 남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이제 남방이나 서북 쪽에 어떤 장사나 개업이나 또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제 시베리아 쪽이겠죠. 이쪽 서북 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런 쪽에 뭐 신사업을 한다 하면 만약에 이런 화천대유의 점괘를 얻으면 상당히 길하다고 좀 볼 수 있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 효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 대유의 요 첫 번째는 이제 처음이잖아요. 대유의 시작의 처음이면서 얘는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을 만나는 외연 확장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판이나 영업이나 세일즈 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점을 쳐서 나 초효가동했다 그러면 내가 갈 길은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6번 6개월 또는 6년 무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초효가 딱 움직였다, 내가 받은 게 얻어서 점을 쳐서 얻었다 그러면 나는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이러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으니까 세일즈 면에서 사람을 많이 사귀고, 또 그래서 해가 없다, 사귀는데 해가 없어요. 이 무해한 거예요. 무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외연 확장에 좋은 그런 세일즈 면에서 강점을 가진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얘는 요 세 개 중에서 중이죠. 이제 이 중 가운데를 얻었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 이 오하고 짝인데 얘는 이 음이죠. 얘는 유일한 5남자를 거느린 유일한 음인데 여기하고 정응이 돼요. 딱 눈이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과업을 줘도 굉장히 큰 수레에다가 실어도 과중하다고 안 느껴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크게 실어도, 크게 업무를 맡겨도 실패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점을 쳐서 이 회를 얻었다 그러면 내가 폰텐셜이 좀 있구나, 또는 굉장히 큰 사업, 프로젝트 또는 핵심 코어를 맡아서 그 태스크포스를 운영을 해도 내가 그걸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 성공의 관점에서 굉장히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주역에 있어서 이 3번째는 대부분 좀 위험한 자리죠. 이 위로 올라가지 아직 못했잖아요. 이 상복,
요 괴하고 요 괴는 다르니까 이건 하늘 천괴고 이건 불화괴 화괴니까 요 경계에 있어요. 그래서 위태한 자리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요 사람한테 잘 들어서 이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비서실장 아래 단계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국무총리라고 본다면 국무총리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비서 정도로 돼서 이 사람의 시키는 일, 이 왕이 시키는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 바깥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위태한 자리에 있어요. 밑으로는 두 양이 끌고 올라오려고 그러고 위로는 이 큰 양한테 가로막혀 있죠, 얘는. 그래서 처신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은 사람입니다. 이런 게를 얻으면 한 번쯤 돌이켜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추하고 곱씹어 보고 이런 점을 봐서 의리적으로도 해석을 해봐야 돼요. 의리적으로. 이건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이 상수적인, 점사적인 건데 이 주역의 의리에 대해서도 한번 곱씹어 보면서 반추를 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려고 하면 잘 살펴봐야 되는 약간 살아는 판을 받는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되고 요 사효는 왕과 아주 가깝죠. 이 유순한 음이지만 왕은 왕입니다. 굉장히 눈이 밝고 머리가 명석하고 이 화계의 중심이잖아요. 불화의 화천대유라 그랬으니까 아까 이 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하면 불에 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국무총리 역할을 하면서도 위험한 자리고 옛날 우리 고대의 역사를 보면 대표적으로 정도전 이런 사람들도 이런 위치에 있다가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삼봉 같은 사람도 그렇고 명나라 주원장의 자기 계곡 공신들을 다 죽인 것처럼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신의 내면을 또는 외면을 잘 컨트롤해서 눈밖에 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다섯 번째 이 사람한테, 이 요 사람한테. 그래서 자만하지 말아야 돼. 가장 조심해야 될 게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일을 벌인다고 이 점을 얻었다고 하면 다섯 번째 이제 구온대가 아니 유고 음이죠. 용어로는 이제 유고인데 이 다섯 번째가 오가 왕의 자리인데 얘 눈바깥에 이 사는 안 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질을 하거나 자만에 차서 내가 일을 이만큼 잘해 이렇게 하는 말을 삼가야 되고 자기가 만약에 사장이다 이 자리에 있는데 이런 사장의 자리에 있는데 이런 위치를 얻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도와주는 세력이 여기 밑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이 원군을 끌어오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번째에 있잖아요. 자기가 짜게 되는 사람이 위는 너무 뜨거워서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얘는 음이죠. 이렇게 쪼개져서 음인데 음은 명석해요. 굉장히 명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양 남자죠. 이 다섯 양을 충분히 거느릴 수가 있어요. 여자로 비유한다면 다섯 남자를 충분히 컨트롤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섯 남자가 여자 하나에 사족을 못 쓰는 그런 형국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괴를 얻었다. 그러면 이제 이 괴 자체가 굉장히
된 큰 괴이기 때문에 이런 뭐 소소한 직장인들이나 또는 소소한 자영업자들의 점에서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 정말 군자의 점이기 때문에 큰일을 도모하거나 정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이런 점에서는 나올 수 있는 계획이고 또 그래야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5번째를 얻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의 자리고 또 왕의 자리니까 이 왕은 잘 경청해야 됩니다. 요새 시국이 윤보식경이라는 이놈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이 왕의 자리에서 경청을 안 하고 그러다가 지금 오늘의 사태, 이 작금의 사태가 지금 얼마나 시끄럽고 정말 나라가 몇십 년 후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금 그 주역의 점사는 허심탄회하게 사람을 사겨라. 믿음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 전혀 해가 없다. 자기가 이렇게 비어있잖아요. 비어있어. 비어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얘 말도 듣고 얘 말도 듣고 여기도 듣고 여기도 듣고 여기도 들었으면 오늘의 사태가 없는데 오늘 뭐 비상계엄으로 이렇게 나라가 그냥 환율이 오르고 태국 같은 나라조차도 돈을 안 받는다 그러고 이런 진짜 몇십 년 전 계엄 사태로다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받는데 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이게 군왕의 자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허심탄회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주 길하다. 아주 길하다 그랬어요. 이 자리는. 자기 마음을 좀 열고 그러니까 경청하고 비어있으니까 비어야 채울 수가 있는데 지금의 작금의 사태는 아주 이놈이 그냥 꽉 차갖고 누구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고 옳은 말을 해도 경청하지 않으니 이런 사태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6번째, 대부분 이 6번째는 주역에서는 아주 흉하다고 그래요. 흉. 대표적으로 흉사를 좀 치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 가장 안 좋은 점사의 말인데 이제 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화천대의 이 6번째 이 상부는 아주 자천우지라 그래가지고 길하다 그래요. 하늘에서 돕는데요. 무슨 일을 하면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역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아마 저도 이 6번째 예의 점사, 효사가 자천우지 길무불리라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너를 도와주는데 정말 길에서 불리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이 최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점괘를 얻어서 이런 사람이 운 좋은 놈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도와주는 이런 사람의 점괘를 받으면 정말 좋은 거죠. 상왕의 자리고 왕 위에 있으니까 상왕의 자리이면서 그래서 요 하천대유는 대부분 다른 게보다 굉장히 길하고 위치도 이렇게 산 같은 것도 굉장히 안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좋다는 얘기는 안 하고 무구 정도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다 좋다고 할 수 있어요. 다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삼하고 얘는 굉장히 자기 자랑질 하지 말고 그래야 되고 요거는 사업을 할 때 조금 되돌아봐야 된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보다는 못하고 요게 조금 더 낫죠. 그 다음에 이 상구 같은 경우는 자천우지 길무불리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이 돕는 데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점사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셔서 이런 길을 내가 얻었다 그러면 한번 희망을 가지고 어떤 도전적인 일에 또는 사업에 신프로젝트에 어떤 신사업이나 또는 캐시코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비즈니스 역량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와 짝이 되는 천화동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